YTN 라디오 이동현 뉴스 정면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엔 지난 재보선 이후 소식이 궁금한 분입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최근에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와의 인터뷰로 근황을 알리기도 했는데요. 연결하겠습니다. 박 전 장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예. 목소리 오랜만에 들이 반갑네요. 네, 저도 반갑습니다. 예, 지금 미국에 체류하고 계신다는데 뭐 전략 네, 그렇습니다. 국제문제연구소 고문이다. 뭐 이런 기사도 제가 봤는데 지금 연구 목적으로 가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CSIS 수석 고문으로 지금 미국에 와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그 미국의 3대 전략연구소 중에 하나인 랜드 연구소를 방문을 해서 5G 그리고 수소 경제 시대 또 재생 에너지 그리고 사이버 시큐리티 문제와 관련해서 세미나를 열었었습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특이한 점은요. 그 5G 시대에 그 경주에서 탈락한 나라, 그러니까 루징 컨트리로 미국이 일본을 지목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이채로웠고요. 예. 그리고 5G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는 리딩 컨트리에 대한민국을 꼽고 있어서 굉장히 저도 그 세미나 하면서 좀 자부심이 느껴졌습니다. 특히 이제 1G, 2G, 3G, 4G, 5G 시대를 이끌어갔던 리딩 컨트리를 쭉 열거를 했었는데 1G 때는 일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5G는 한국이 이 시대를 이끌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어떤 그 굉장히 전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참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네. 그 언제 돌아오실지 결정하셨습니까? 아직 결정 안 했습니다. 네. 예. 하여튼 뭐 연구 목적 달성해서 귀환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뭐 장관님도 인터넷 등을 통해서 미국에 계시지만 국내 소식 들으셨을 텐데 지금 거리두기가 계속 강화돼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뭐 릴레이 시위까지 했는데 뭐 장관님께서 주무부처 장관 지내셨으니까 나름 또 걱정하면서 국내 소식을 듣고 있을 것 같아요. 예. 저는 조금 이 소상공인들에게는 좀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이 집합금지라든가 정부의 시책에 잘 그동안 호응을 해 주셨잖아요. 예. 그러고 또 이렇게 방역과 또 방역으로 인한 피해의 대처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이제 잘 이끌어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전염병으로 인한 이런 어떤 재난에 국가에서 일어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재정 당국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라는 그러한 입장에 있습니다. 네. 재정 당국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그렇습니다. 지금 계시는 미국에서도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은 이미 이제 그 PPT 제도라고 해서요. 정부에서 이제 어떤 일정량을 소상공인들에게 지급을 하고 거기에 부합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미리 먼저 융자를 해줍니다. 융자를 해주고 무이자로. 그리고 거기에 부합하는 어떤 그 정부의 지침에 잘 따라줬을 때는 또 원금도 삭감을 해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미국의 소상공인 제도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적극적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 정치권 소식도 좀 여쭤보죠. 최근 윤석열 전 총장의 고발 사주국이 일파만파인데 제보자가 박지원 국정원장과 식사를 했다라는 이유로 윤석열 캠프에서는 박지원 게이트다, 국정원의 선거 개입이다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제가 뭐 기사를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얼핏 이제 제 느낌에 2007년에 BBK 사건이 났을 때도 그 당시에 그 지금의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 그 세력들은 BBK 기획 입국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것을 뒤집어 씌우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본질을 흐트렸었는데요.
그거와 굉장히 유사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 사건은 지금 현재까지 그 밝혀진 걸로 보면은 물증이 있는 사건이죠. 예. 그래서 이런 그 이상돈 교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드셨던데, 검사가 고발을 하라고 고발장을 그 비밀리에 전달을 한 것은 판사가 재판장에 나오는 그 피고인에게 이렇게 진술하라고, 법정에 나오는 사람에게 진술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와 뭐가 다르냐. 이제 이런 이제 그 컬럼을 쓰셨더라고요. 이 사건은 저는 본질이 굉장히 심각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특히 이제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손 검사, 손준성 검사인가요? 예. 이 손준성 검사가 당시에 대검의 수사정보 담당관이었는데, 이 수사정보 담당관과 검찰총장의 어떤 그 책상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관계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 사건의 핵심은 고발 사주, 검찰이 권력을 사유화한 것이고, 지금 야권에서는 그거를 깨기 위해서 물타기 혹은 프레임 전환을 하려는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야권이 이 프레임을 전환하지 않으면 대선에서 이기기 힘들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것을 프레임 전환을 해서 뒤집어 씌우기를 하려고 하는, 되치기를 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그 전략을 가지고 임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장관님이 보실 때는 윤석열 후보가 손준성 검사에게 이런 일을 지시 혹은 묵인 있었을 것이다, 혹시 이런 추측도 가능할까요?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리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손준성 검사의 직책, 그러니까 수사정보 담당관, 예. 이 수사정보 담당관은 그동안에 보면 총장과 독대하는 그런 관계에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권 이야기도 좀 물어보죠. 슈퍼위크라 불리던 국민선거인단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50%를 넘긴 상황인데, 출국 전에 유튜브 통해서 이 지사하고 인터뷰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언론에서는 박영선이 이재명을 지지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던데요. 저는 일단 그 민주당 후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 측에서 요청이 있어서 이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생각보다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좀 뜨거웠고요. 예. 특히 미국에 와서도 만나는 사람마다 이 유튜브를 다 봤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는 미국의 정가에서도 이 유튜브를 보고서 저한테 영문판 자막을 만들면 어떻겠냐라는 제안까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인터뷰를 이제 1부, 2부, 3부 해서 5부까지 지금 쭉 이제 굉장히 긴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예. 보통 인터뷰를 우리 이동영 앵커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사람이 1시간 이상 넘어가게 되면 그 사람의 미천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데 제가 이 인터뷰를 하면서 느낀 것은 버나드 쇼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현명하다라는 것은 경험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받아들이는 능력에 비례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이재명 후보로부터 그 자신의 경험을 현명하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예. 예를 들면 성남시장, 또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일구었던 업적 그리고 실적, 이러한 것들을 자신의 경험을 잘 녹여서 그런 어떤 국정 운영에 상당히 많이 지혜롭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쌓였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네. 그 지난번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출마하실 때 그 본인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조금 더 하고 싶었는데 당의 간곡한 부탁으로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예, 저도 그렇게 네. 들어서 그렇게 알고 있는데. 네. 뭐 아까 전에 네. 그 귀국 일정을 아직 정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당에서 이번에 네. 또 대선 직전에 도움 요청이 오면은 어떻게 귀국을 좀 빨리 서두르게 되는 겁니까? 글쎄요, 그때 가서 결정을 해야 되겠죠. 현재까지는 이제 예. 여기서 6개월 초청으로 왔기 때문에 예. 일단은 지금 미국의 관심사와 한국의 관심사, 그리고 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대전환 시대에 과연 한국이 이 미중 간의 갈등 속에서 어떠한 전략을 구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예. 네.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다만 우리 지금 네. 청취자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거는 내년 6월 서울시장 선거 다시 도전하시냐는 질문이 많이 있네요. 네.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 문제도 아직까지는 제가 딱히 뭐라고 말씀드릴 그런 시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박 전 장관의 TV 토론에서 파이시티 인허가 관련해 허위사실 언급한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오 시장은 이게 청와대 하명 수사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참 저는 그 기사 제목을 보고요. 예.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무슨 하명 수사를 하는 그런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이제 국민의힘이 집권했던 그런 시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과거에 머물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특히 자신의 입으로 한 이야기에 대해서 또 지금은 조금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래서 조금 실망스럽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 네. 또 하나의 파이시티 관련된 건데 이게 제가 박 장관과 오세훈 시장이 TV 토론을 하는 게 기억이 나는데 당시 장관님이 강천우 씨 문제를 토론에서 언급했어요. 그랬더니 오세훈 서울시장이 맞습니다. 그 서울시에 안 데려가면 되는 거 아니냐. 지금은 뭐 선거 기간이니까는 예.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국은 또 서울시로 데리고 갔거든요. 그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한 이야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을 과연 서울 시민이 얼마만큼 신뢰할까요? 그리고 저는 그 강철원이라는 분을 서울시에 안 데리고 들어가겠다고 TV 토론에 나와서 이야기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 데리고 들어갈 만한 뭔가 말 못할 사연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그 하시는 연구 결과 네.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선 전 장관이었습니다.